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일단 사랑에 서툴거나 사랑에 대한 이론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책은 이론과 실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이론, 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는 이론편이고 사랑의 실천은 실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 책을 한번 둘러볼까요? 첫 번째 파트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과연 기술일까요? 만약에 기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 학습을 하는 것처럼 사랑의 기술 또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습득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자는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즉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고 사랑할 혹은 사랑받을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저자는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가 두렵다면 우리는 사랑의 실패의 원인을 알아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악이나 그림, 건축을 배울 때 우리가 거치는 학습처럼 동일한 과정으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외의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성공이나 권력, 돈, 명예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력이 대부분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리 프롬은 특권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에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영혼의 유익함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사치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사랑의 이론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론부터 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자연과 본래의 동물적 조화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기 자신과 서로를 알게 되고 분리되고 그리고 다른 성에 속하는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분리된 채 사랑에 의해서 다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 이것이 수치심의 원천이고 죄책감과 불안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하여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분리 상태에서 생기는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은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자살들이 그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죠. 현대로 넘어와서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추가가 되어졌는데요. 저자는 평균화된 삶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노동과 일상적인 오락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기성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선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잘하기 위해선 내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성화된 삶에 갇히는 것이 아닌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술,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결코 빠지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는 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성격일 경우에는 주는 것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는 행위 자체는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준다는 행위 자체가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인 거고,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잃을까 안달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 즉 비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존론을 벗어나서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사랑을 처음 느끼게 되는데, 즉 어머니가 자식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이유는 아이가 예쁜 짓을 해서도 아니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커가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시를 쓰거나 자신이 학교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즉 창조해낸 것을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는 경향이죠. 즉 이것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늘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첫걸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아도취와 자기 본의 상태에 의해서 이루어진 고독과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떨까요? 어머니의 사랑과는 달리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의 주요한 덕목은 바로 복종이고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는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아버지로부터는 이 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 서양 사회에서의 사랑의 붕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하고 있죠. 이런 자본주의는 성격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광범하게 집중화된 기업에서 노동은 조직화되고 개인은 개성을 잃고 소모적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취미가 표준화되고 소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사고 혹은 교환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이 의식하지 않은 절망을 극복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은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고 구매하는 활동으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사랑에서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성숙하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능력은 이 문화가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랑이 문화와 사회 구조와 그리고 이러한 구조로부터 발생한 정신이 사랑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문제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성화된 삶을 살고 나서는 소비로 인해서만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교환함으로써, 입수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고독과 불안을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고독과 죄책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실천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고
겪어야 하는 개인 경험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정신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정신 집중을 배우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홀로 있다라는 것은 뭐 라디오를 듣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런 거를 배제하고 그저 홀로 있는 그 시간,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홀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집중을 통해 스스로를 먼저 알아야 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은 전 생애를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습득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전체를 발달시켜서 생산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은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거나 참된 겸손, 용기, 신념, 훈련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이론편과 사랑의 실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프로이트나 학슬러 등 다양한 학자들이 이 책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 외에도 좀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랑을 잘 모르겠고 사랑이 서툴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10번째 북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